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읽었던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합시다 라는 논설문에 근거가 타당한지,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자료는 어떤 자료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. 교과서 124쪽 5번입니다. 이 글에 나오는 네 가지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,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생각해 봅시다.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공정무역이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까요? 주장을 뒷받침할까요? 맞습니다.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면 중간 상인 등이 없어져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근거는 공정무역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 공정무역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드러내줍니다. 두 번째 근거는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까요? 주장을 잘 뒷받침할까요? 맞습니다. 공정무역이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는 공정무역과 관련이 있으며 공정무역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잘 드러냅니다. 세 번째 근거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까요? 주장을 잘 뒷받침할까요? 이것도 맞습니다. 공정무역에서는 친환경 농사법을 권장하여 생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내용은 공정무역과 관련이 있고 공정무역이 가진 좋은 점을 잘 드러냅니다. 마지막 네 번째 근거는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국제기구가 생산지에서 공정무역의 주요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까요? 주장을 잘 뒷받침할까요? 먼저 공정무역 인증 표시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정무역과 관련이 있는 근거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 근거가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.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공정무역 주요 원칙을 지켜 만들어진 물건들에 붙일 수 있다 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조금 변형한다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? 공정무역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증마크만 보고 쉽게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교과서 125쪽으로 넘어가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120쪽의 첫 번째 근거가 있는 곳을 보세요. 어떤 자료가 활용되었나요? 그림입니다. 일반 무역 유통 단계와 공정무역 유통 단계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. 두 번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활용되었나요? 동영상입니다.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실태를 담은 초콜릿 감옥이라는 동영상입니다. 세 번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활용되었나요? 책입니다.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, 공정무역이라는 책입니다. 네 번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활용되었나요? 그림입니다. 공정무역 인증표시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논설문에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그림, 동영상, 책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아래 빈칸을 채워보면서
자료가 근거를 잘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자료가 근거의 내용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. 둘째,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. 셋째, 수를 제시할 때에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. 넷째, 최신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. 세상은 계속 변화하니까 예전 자료는 실태에 맞지 않을 수 있겠죠. 다섯째,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합니다.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서 얻는 자료는 불확실한 자료일 수도 있겠죠?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자료가 근거를 잘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토대로 이 글의 자료들이 근거를 잘 뒷받침하는지 판단해 보세요. 125쪽의 맨 아래에 하면 됩니다. 오늘 우리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합시다 라는 논설문의 근거가 타당한지,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자료는 어떤 자료일지 공부해 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